사실 이제 어제 발표된 그 MBS 전국 지표 조사가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이제 전국 지표 조사를 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20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하는데 응답자 67%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가 27%로 나왔고 부정평가 64%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지지율 상태에서 뭔가 유지를 하거나 뭐 몸의 반전을 이끌어내는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이제 침 2주년 기자회견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보셨잖아요, 전에. 100일 기자회견을 준비했었죠. 예.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도훈 홍보수석이 뭐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건 너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비판을 감당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점 안 하는 게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뭐 2주년 기자회견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뭐 예고됐기 때문에 준비하겠죠. 아마 지금부터 홍보설치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일 기자회견도 거의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을 법한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추려냈죠. 예상 질문을 다 예상 질문들을 100일 땐 저도 정확히 몇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개 정도를 추려냈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추려내죠. 정무적인 질문도 있을 테고 정책적인 질문도 있을 테고 외교, 국방, 안보 관련된 질문도 있을 테고 그 질문을 다 추려내서 그것을 각 이제 수석실장한테 쭉 돌리죠. 그래서 수석실에 답변을 이제 받죠. 그 질문에 예상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준비해 달라라고 그렇죠. 좀 내려보내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받죠. 받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대통령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이제 손질을 하죠. 너무 정책적으로 어려운 답변이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쉽게 푼다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독해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꼭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정도죠. 그래서 실제 대통령 스타일이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특정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독해를 해서 다시 한번 독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이 사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다시 최종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예상 답안지를 만들지만 그걸 거의 실제 할 때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소화하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면 일치율이라든지 약간 그 질문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답변을 하기도 했고 거기서 더 진일보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만들어줄 수 없는 답변들. 그렇죠. 대표적인 뭐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죠. 문제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참모들이 오를 테고 아마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테고 그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 굵직한 그러니까 뭐 대외 관계나 이런 데가 쟁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 현안의 상당 부분이 물론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된 의혹이에요. 여사 문제까지 해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 이미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쁜 선례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공수처 수사 중이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관계를 자꾸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서 뭐 작년 7월 31일 날 회의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정말 경로했느냐. 늘상 있는 거에서 경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로라는 표현은 그 자의적 기준이 되니까 그 표현 말고 다른 부분으로 이러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예, 저는 좀 공격적으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보고 표현만 좀 공손하면 됩니다. 표현은 공손하고 내용은 공격적으로 물어보고 되고 대통령이 그것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있죠. 잘 모른다거나.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는 영화는 어퓨 굿맨을 보면 톰 크루즈가 그 잭 니콜슨인가요?
니콜슨인가요? 예. 막 따져 부르니까 화가 나서 다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스타일상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한 편 보고 가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자단에게 추천하는 영화 추천하는 어퓨 영화, 굿맨이다. 어퓨 굿맨. 톰 크루즈가 잭 니콜슨을 신문하는 내용 법정에서 참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물어보려면 그 다음 질문을 이어서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자회견 형식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늘 사실 항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혹은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다 했을 때 다 누군가가 추가 질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꼭 대통령실 문제라는 기자들이 우리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사별로 질문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간사단이 방송 중에 한 명, 신문 간사단이 신문 중에 한 명, 경제주 중에 한 명, 뭐 종편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별로 질문자를 지정하죠. 지정하고 나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에 한 명을 지정했지만 MBC 기자를 지정했다 그러면 그럼 MBC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KBS, MBC, SBS도 질문권이 있었지, 질문권을 MBC한테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질문을 만듭니다. 신문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신문에서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신문들이 의견을 냅니다.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을 대표해 질문하는 거지 동아일보 기자로서만 질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누굴 지목하면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선 질문에서 궁금증이 있더라도 그거를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연결해서 그렇죠. 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뭐 구조다. 그런 이제 기자단 어떤 그 구조상의 문제가 사실 존재를 합니다. 좀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뭐 기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사실은 이제 앞선 질문에서 궁금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질문 전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글쎄요, 이제 기자단의 몫이니까 그건 사실 저희가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기자단끼리 취임 충분히 100일 때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지목하는 지목했죠. 형태였죠. 예. 그것도 기자단에게 처음엔 저희가 제안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하면 안 되죠. 기자단이 알아서 그 간사별로 해서 매체별로 해서 질문자를 정해다오. 근데 그걸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댓글로도 짜고 치겠지 뭐 이런 얘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네.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아까 그 신문에서 질문을 만들었고 그걸 제가 질문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기사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목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날짜가 정해지면 기자단과 그러니까 대변인실 사이에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할지 놓고 아마 조율이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기자들이 이번에는 기자들끼리만 좀 김치찌개를 먹고 기자들끼리만 기자들끼리만 김치찌개를 먹고 그냥 내가 쭉 꼬리를 묻고 질문을 할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 질문 꼭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한 사실 확인되는 질문, 대통령이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해서 다시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작정하고 내가 좀 잘난 척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좀 할게라고 누군가 방송사는 말고 신문사에서 방송사는 법정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 쪽에서 세금 문제가 없는 데서 일단 내가 희생할게 하고 좀 꼬리에 묻는 질문을 누군가 다짐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기자단도 그런 관례를 이해는 돼요. 사실은 저쪽 매체도 할 일이 있고 말해서 신문과 방송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신문 쪽에서만 계속하기도 그렇고 방송 쪽에서만 계속하기도 그렇고 일종의 배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다른 매체들도 할 질문들이 있을 거니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기자회견이 대통령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나만 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김치찌개 먹으면서 사주면서 양해를 구하고 좀 내가 꼬리를 묶고 가겠다.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솔루션을 내기 때문에 김치찌개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햇빛님이 기자들이 박절하지 못해서 질문을 잘 못한다고. 사실 그 대통령한테 박절하지 못한다기보다도 타사 기자들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자단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 국민들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아마 기자단도 고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직제 개편안 발표하는데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이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임 민정수석에 벌써 김주현
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 2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준석 대표랑 또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말 아픈 부분을 조 대표가 찔렀다, 공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과거 보도인데 이 물망에 오르는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이 이제 우병우 처가의 땅에 뭐 어디 당시 저 넥슨이 인수했던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 뭐 이런 게 나와서 아마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하자면 과거 제가 이제 박근혜 청와대 당시 있었던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태블릿 PC가 보도됐을 때 우병우 수석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자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 정무 파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파장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하는데 법만 따지는 법적으로는 아주 엘리트인 우병우 수석이 당시 힘이 훨씬 셌기 때문에 정무 쪽 의견은 묵살됐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며칠 뒤인가요? 담화문에서 인정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사실은 법을 떠나서 민심이 떠나게 된 거거든요. 아니 우리나라가 급의 나라에서 어떻게 한 아주머니가 국정을 좌지우지했어.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을 봤을 때 앞서 이제 제가 한 말은 한 당시에 정부 쪽의 높은 분의 얘기였는데 이런 면을 봤을 때 민심을 이 법률가 특히 검사들이 듣는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분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이기냐 지냐만 따지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사정 기능 때문이라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하겠죠. 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인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오해지 않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핵심이 민정 기능의 부활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전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만 꼽으라면 전 민정 기능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정 기능이 뭐냐면 예전에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사들 뭐 검사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파트에서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 직역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가서 의견을 들어옵니다. 지자체 장부터 뭐 장도 만나고 밑에 그럼 택시 기사까지 다 만나서 각종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는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그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6개월을 앞서 산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국정에서 어떤 문제가 중시될지를 사람들부터 얘기를 듣고 그것을 계속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정에 참고해야 된다. 어떤 선행 지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의 선행 어떻게 보면 여론들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민정 기능이. 그런데 또 지금은 이제 그 민정 기능이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없어졌지만 국정원의 IO들을 없앴습니다. 국정원에.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IO들도 국내에서 각종 앞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올린 보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모든 정보기관은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정보를 경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경찰이 뭐 틀렸다거나 경찰이 뭐 악용할 것이라 이런 떠나서 정보기관이 견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국정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국정원의 IO도 많이 존재하고 민정의 그런 기능 존재한다 그러면 훨씬 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다양한 여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정이 왜 중요하냐면 정책 파트는 자기들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을 때 이 정책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책 파트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민정에서는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민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핵심이라면 저도 굳이 민정수석을 왜 또 검찰 출신시키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국은 사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법률비서관실이라든지
당연히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런 데는 검찰이 할 수 있죠. 당연히 사정 기능을 그냥 강하게 갖고 있고 법률 비서관실도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뭐 그런 직역에 있던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민정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면 민정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정 수석 등은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뭐 전 정치인이 와도 되고 뭐 언론계에서 박성태 기자님 같이 훌륭한 분이 가셔도 되고 하여튼 뭐 멀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여튼 그런 점은 좀 아쉽는 점이 좀 남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재명 부사장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대선 공약입니다.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왜 제가 추정컨대는 검찰총장을 하면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꾸 하명 내려고 뭐라고 하고 인사도 그쪽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거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민정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한 2년 지나니까 검찰을 독립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칼을 나에게 겨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려고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정부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대선 전에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다. 알고 대응을 했으면 차라리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랐다는 건 역시 준비가 안 됐었구나. 순수하다기보다 좀 순진한 생각에 대선 후보로 나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정치 시간이 재테크. 금방 가네요. 네, 시간이 금방 가서. 네. 운한사님이 아까 추천했던 영화 다시 한번 얘기해달래요. 어퓨 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잠시만 F 발음 연습하고 있어요. 어퓨 굿맨입니다. 네, 어퓨 굿맨 네, 추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재테크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재명 병무신문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